안녕하세요. 예스맨의 이바이크 스토리 7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7번째 얘기는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편하게 이바이크를 탈 수 있는 방법. 자, 마음 편하게. 자,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편하게 타고자 해서 이 전기자전거 이바이크 탈 때 스로틀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스로틀 편하게 타는 스로틀인데 스로틀을 달고 나서 불편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 오늘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자전거를 편하게 타려면 누가 지금까지 보험이라는 개념은 찾아먹기 위해서 보험 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보험이란 건 만약에 유사시에 필요해서 드는 거지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지, 일부러 보험을 찾아먹기 위해서 보험 드는 사람은 보험 사기단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카페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있었고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보험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자전거를 편하게 타기 위한 보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1억이라는 정도의 돈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젊은 사람이 1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잘못하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은 1억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학생 신분이거나 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은 아주 큰 돈입니다. 자, 1억을 벌 수 있는, 간단하게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전기자전거 법령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면서 불안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2018년 전기자전거 법이 생기고 법령이 정해지면서 파스형 전기자전거 25km 속도를 지켜주고 30km가 넘지 않고 48V의 파스형 전기자전거, 법이 정한 전기자전거로 인정을 받은 자전거에 한해서는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자전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전거 속에 들어가면 아주 큰 혜택이 있습니다. 자전거 속에 들어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처리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실수, 나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떤 피해이든 간에 내가 실수로, 의도치 않은 실수로 피해를 줬다면 그 실수를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기본 설계가 1억입니다. 1억까지는 내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전거는 일상생활 용도로 사용하고 자전거에 대한 사고를, 모든 사고를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고? 1억이란 대인 대물 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바이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단 인정받은 파스형으로 인정받은 자전거에 한했습니다. 이바이크에 한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이제 우리 카페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우리 회원님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역주행해 오는 할머니하고 정면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헬멧을 쓰지 않고 역주행해서 와서 쓰러져서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회원님은 정식으로 벨로스타 제품인 U22 3.0 파스형 전기자전거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자전거로 인정해준 이 파스형 전기자전거를 탔었고요. 헬멧을 썼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헬멧을 안 쓰시고 역주행하시는 바람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 뒤에. 자, 이 사고가 나고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을 토대로 해서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사고 비율, 과실 비율이 9대1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9, 우리 회원님 1. 자, 그런데 둘 다 자전거입니다. 일반 자전거, 전기 파스형 전기 자전거지만 둘 다 자전거였기 때문에 두 분 다 양쪽에 들어있던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9대1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래서 뭐 법정에 가거나 뭐 이렇게 더 이상 끌 필요도 없이 그냥 보험 처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파스형 전기 자전거이고 둘 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보다 아주 클 수 있는 뭐 억대의 배상이 나와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을 블랙박스하고 일상생활 보험이 아주 가볍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이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일촌, 그러니까 부부, 자녀, 부모까지도 다 한 집에 살면은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들어도. 자, 이 경우에 자녀분이 박물관에 가서 놀다가 실수로 도자기를 하나 깼습니다. 뭐 도자기가 엄청난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까지는 자녀분이 실수한 것도 이 도자기 보험을 깨진 거에 대한 보험을 1억까지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데요. 또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가 많은데요. 자전거 도로에서 열심히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이 겸용 도로에서 자기가 편하게 라이딩 인증 자전거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탁 튀어들었어요. 피하지 못해 할머니가 가볍게 부딪혔는데 할머니가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자, 할머니 80대 넘어간 할머니가 골반뼈가 부러지면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뭐 한 6개월 정도 입원하실 수도 있고요. 치료비가 5천만 원, 1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나의 실수로 상대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1억까지 보상이 되는데 자부담금이 얼마일까요? 20만 원 정도 됩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거의 다 20만 원인데요. 자부담이 단 누수에 한해서는 50만 원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살다가 우리 집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으면 그것도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르고 자기는 들었는데 혜택을 못 보신 분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얘기인데요. 우리 회원님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다가 여의도 부근에서 할아버지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주행을 해가 오셨고요. 이제 우리 회원은 딱 들어가서 역주행하고 대비를 못한 사고로 좀 크게 다쳤습니다. 자전거는 대파됐고요. 발가락에 한 개 잘 움직이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까지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의 보험이 나왔는데요. 이 할아버지 둘째 아들이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들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둘째 아들 보험으로 할아버지 실수를 보상해서 우리 회원님이 9천만 원 정도 보험을 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상생활 보험이 엄청나다는 것은 받아보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것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자, 자전거는 인도를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린이, 노약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절대로 젊은 사람이 인도를 타고 다니면 불법이고 딱지를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단속은 심하지 않은데요. 혹시나 내가 인도를 타고 가다가 피치 못하게 인도를 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탑니다. 뭐 큰 차가 막고 있다든지 너무 위험한 도로에서 인도를 타기도 하는데 인도에서 사람을 쳤을 때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큰 일인데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 거에 대한 적용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니까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거, 치료비와 합의금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적인, 형사적인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상이나 이런 거 다 되기 때문에 벌금이나 형사적인 책임은 남을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배책에 대한 것이고요. 자, 일배책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자전거 한 개를 위해서 일배책 보험을 따로 넣어주지는 않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배책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자전거가 된다는 일배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카페 회원이신 강강원 회원님과 같이 한번 설계를 직접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 10년 이상 보험업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많은 정도의 비용으로 일상생활 책임보험과 내 신체 사고의 일부 그리고 형사합의금, 벌금까지 가능한 자전거 전용 플랜을 만들어서 보험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험은 상세하게 전문가와 직접 얘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 영상 끝에 연락처랑 우리 담당 회원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하셔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고 만 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 만 원에서 다 설계를 해드려서 개인의 맞춤으로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 원짜리 보험을 꼭 한번 설계를 받아보시고요. 자, 이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 나머지 형사합의금, 벌금 이런 부분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의 일부, 그래서 입원당 얼마 이런 간단한 비용을 만 원 한도 내에서 플랜을 짜서 나만을 위한 자전거를 위한 보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정부에서 인정한 파스형 전기자전거에 한해서 이 모든 자전거 범주에 들어가고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PM이라는 개념으로
파스 자전거가 아니고 스로틀 겸용이라는 자전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 하나 잠깐 편하자고 출발할 때 편하거나 아니면은 페달 안 밟아도 쉽게 갈 수 있다고 스로틀 많이 다시거나 스로틀 파스 겸용 자전거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자전거 범주가 아닙니다. PM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고 장르고요.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중간이 됩니다. 이 PM은 아무 보험이 없습니다. 본인 신체 보상이나 본인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인 대물이에 관련된 일상생활 책임 보험 1억 원짜리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스로틀 하나 편하자고 달명으로 해서 1억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 자전거 타실 때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큰 사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몇 초 편하자고 스로틀을 달아서 포기를 할 것인지. 파스형으로 샀는데 인증된 자전거를 샀는데 편하자고 스로틀을 몰래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개인이 달았을 때는 500만 원 벌금 그리고 모든 보험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편하자고 몰래 달지도 마시고 웬만하면 스로틀 파스 겸용 마시고 파스 전용으로 하셔서 자전거의 지위를 누리고 자전거 지위 이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에 들어있는 자전거 보험 있죠. 모든 자전거 보험도 전기 자전거 파스형 전기 자전거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험 저쪽 보험 다 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1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억은 일상생활 책임 보험의 한도가 1억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1억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도 있으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1촌 부부, 자녀, 부모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저희 집사람이 들고 두 개를 따로따로 들게 되면요 2억까지 내가 1억 배상을 했는데 1억 5천 나와서 그러면 여기서 1억 여기서 5천 아니면 7천, 7,500 나눠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시는 분은 1배책 자체가 얼마 하지 않습니다. 1배책만 따지면 한 달에 한 1,000원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비용으로 1억이 보상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편안하게 라이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SM의 이바이크 스토리 7편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저 보험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험 전문가에게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몇 가지를 꼭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빠지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 3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는 가해자에게 엄청난 형벌이 주어집니다. 자, 어느 정도냐고요? 사망사고에 이르게 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최고 그리고 엄청난 벌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혔을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민식이법이 무서워서 요즘 변호사도 많이 사고 이렇게 많이 대책을 세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디서 적용되는가?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입니다. 자, 스로틀 하나 다른 PM은 G가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로틀 하나 달린 자전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치면 민식이법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고보다 제가 한 몇 배로 더 무거워집니다. 파스형은 자전거기 때문에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주로 대부분 일상생활 책임보험 말고 실비보험을 더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실비보험이니까 나 다친 거는 실비로 다 보험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비보험은 내가 걷다가 다치거나 뛰다가 다치거나 운동하다가 다친 거 다 되죠. 그리고 자전거 타다 다친 것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분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비보험에서 파스형 자전거랑 자전거 타다 다친 거는 다 내 치료비 이런 거 다 보험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로틀 열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다친 거 보험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보험 안 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 나온 것 같은 거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PM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스형은 되지만 스로틀 하나 달린 이 PM은 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안 된 오토바이로 사고를 쳤기 때문에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보험 들었다고 다 될 줄 알지만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스로틀 달린 PM을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났을 때 또는 보행자랑 사고 났을 때 사망 사고가 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게 되면 PM이면 들어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파스형이면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대인 대물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이 있는데 자전거의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PM은 따로 든 보험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망 사고가 난 경우에 설령 본인이 가해자가 아닐지라도 수사 기간 동안은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을 받아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과 스로틀 하나 안 달고 파스로만 되려는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고 자잘못을 따지는데 자전거 범주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로틀 파스 겸용과 파스 온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전거냐 자전거가 아니냐로 달라지게 됩니다. 스로틀 하나로.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서 내 가족이나 내 친구, 내 자녀가 전기 자전거를 선택을 하게 될 때 잘 얘기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래도 스로틀이 필요한지 아니면 파스형으로 갈지 알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